네, 증시의 단기적인 운명을 가를 엔비디아의 실적. 벌써 이 발표 하루를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중심으로 이 투심을 철렁하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 좀 순탄하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스닥이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한 이슈를 보자면 우선 홈디포가 살짝 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감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레드번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을 좀 걸고 넘어졌는데 예전에는 좀 이런 AI 버블론이 나와도 2, 3일 내로 가라앉았다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좀 장기화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유가 일단은 뭘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이제 동떨어지게 뒤로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투자자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 이제 주변에서 이 불안을 부추기는 얘기를 하면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 이제 피차이 CEO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어떤 그 비이성적인 네.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제 붕괴가 되면 모든 기업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네. 이 얘기는 저는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그 미국 정부의 어떤 투자를 독려하는 약간 좀 반협박식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돈이 좀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달라 그런 얘기로 저는 들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메타라든지 아마존의 실적 하향, 로스차일드가 있어 거기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빅테크 기업들, M7 기업들의 그 투자 의견 하향이라든지 목표 주가 하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이 그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리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부각이 됐다라는 측면.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불안한 심리를 앞두고 주변의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설왕설래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부담스러웠다는 측면으로 심리적인 컨셉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홈디포 실적도 좋지 않고 가이던스 좋지 않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빅테크 외에 그런 이제 소비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은 좀 어느 정도 버티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홈디포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너네들이 조금 이제 너네들도 이제 뭐 하락을 못 피해갔구나라는 측면으로 되는 종목군들도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엄청나게 반도체가 주가 됐다라기보다는 약간 골고루 좀 빠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이제 강보합 정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불안한 심리에서 약간 뭐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이 AI 비관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황금 열쇠인데 이게 또 너무 뒤에 동떨어져 있고 그 기간 사이에 계속해서 빅테크들은 이제 자본 지출 늘린다는 발표만 하고 이것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좀 극대화가 된 그런 상황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어제 코스피가 4,000선을 깨면서 좀 21선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 좀 하방이 열렸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다음 지지선은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한국 지수를 이제 약간 표현을 하자면 이제 미국 지수 안에서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이제 그 안에 이제 껴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을 하나의 종목이라고 본다면 글로벌 이제 빅테크의 조정에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싸긴 싸죠. 내년 기준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11배가 또 내려갔습니다. 이익 추정치 계속 올라갔는데 네. 밸류에이션 좀 떨어지는 측면. 그리고 항상 근데 이제 한국의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는 PR이 항상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지금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
빅테크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대한 약간 좀 기민한 그런 흐름을 동참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는 해야 됩니다. 빅테크가 떨어지는데 한국 주식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걸 방어를 하자면 반도체 외에 어떤 성장 동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약간 좀 최근엔 좀 뜸하지만 조선이라든지 방산의 어떤 그 수주, 뭐 이제 원전 얘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I 자체가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좀 쉽지 않고 조선하고 방산은 좀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큰 축이었던 이제 AI 관련한 그런 수혜주라고 볼 수 있었던 원전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얘기가 좀 들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빅테크의 어떤 움직임에 같이 동조화된 측면이 있다. 요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대감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찰되는 상황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우리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봤었던 주주 행동 컨셉에서 이제 행동주의 컨셉에서 봤을 때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좀 앞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정부의 어떤 배당 정책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약간 좀 이제 하방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아직 우리의 지수가 반도체 쪽에만 너무 좀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어제 니케이도 거의 3% 가까이 빠졌고요. 뭐 아시아 전반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락폭이 좀 유독 크긴 했었죠. 이제 환율도 1,460원 선, 뭐 밤사이에 약간은 진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뭐 레벨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외인 수급은 좀 지난주부터 들어왔다 나갔다를 좀 반복을 하던데 대부분의 물량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좀 발표되면은 이 외인 수급 향방도 좀 뚜렷해질까요? 이제 환율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연동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도 이제 불안 심리입니다. 지금 가장 큰 불안 심리는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깜깜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심리 자체도 죄송합니다. 그 소비자 그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약간 요것도 깜깜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관세를 이제 매기고 계속해서 상당 기간이 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측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달러 인덱스가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100을 이제 깨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꺾여야 환율의 어떤 약간 좀 안정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과 이제 그 무역 협상 측면에서 우리가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면서 환전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한국이 원화를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한 500억 달러의 순수출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바로 이제 미국에 송금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순수출이 좋아서 우리 원화 강세가 좀 되었다는 측면하고는 이제 좀 고효과를 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측면도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을 약간 좀 올해 오버슈팅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 증시를 팔고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미국 주식에 저점 매수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도 최근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부각이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이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이제 환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원달러 환율을 좀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 계속해서 순수출을 좀 보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월 말에 월 초에 순수출도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화 강세에 대한 어떤 시도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추세는 과거하고 다르게 무역 협상이라든지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강세 이런 이제 어떤 유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측면은 원달러 환율을 중장기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뉴 노말로 좀 받아들이고 이 환율 상승이 결국은 수출주한테는 상당히 이득입니다. 내년에 한국의 수출주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의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50%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한국 펀더멘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외인들 수급에서는 한국의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대의 어떤 그런 이제 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우리 기업들 중에서 수출주가 지수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럴 때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하반기 초임만 하더라도 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달러 약세를 기대를 했는데 뭐 일본 엔화 이 다카이치 총재의 이런 신임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예상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텐데 뭐 당연히 예상치는 상회해야겠고요. 이제 뭐 스트릿 컨센이나 뭐 위스퍼링 넘버 같은 것들도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좀 그것까지 다 만족을 시켜줘야 플러스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대보다는 우리 반도체들은 지금은 약간 좀 걱정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전교 1등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약간 이제 반등을 했던 찰나가 있었습니다. 네, 언젠가요? 약간 W자였는데요. 이제 새벽 2시에서 한 4시 정도? 그 사이에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사우디에서 이제 AI 관련한 투자를 1조 달러까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백악관에 가 있잖아요. 사우디 네, 그렇죠. 왕세자가. 그래서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내년까지 5천억 달러의 어떤 그 주문을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까지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나와요.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익 자체가 매출액 자체가 지금 더블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주문 수주를 갖다가 내년까지 모두 다 이것들을 매출 연계해서 판매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내년, 내후년이지만 그래도 1, 2년 동안 요거를 만들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측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우디에서 투자를 또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지금 이번 실적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되겠죠.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요. 65%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요게 약간 깨지게 되면 과거 1, 2년 동안 계속 유지했던 65%가 또 깨지게 되면 요거 약간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공급 광이거나 수요가 약간 둔화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핵심 지표예요. 그래서 GP 마진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혹은 좀 약간 좀 떨어질지 컨센서스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컨센서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어닝도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약간 못 미치면 가이던스에서 오히려 이제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고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미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응은 뭐 약간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보합 내지는 긍정적으로 저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뭐 실제로 현재 당장의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요새 더 무게를 많이 주고 있는 시장이죠. 이 영업이익률을 65% 선을 지키는지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또 미국 해군 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조선 관련 산업이 뭐 중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상당히 좀 며칠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 뭐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뭐 요거는 요 발언하고 무관하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이제 호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선주를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나는 쪽은 이제 중국에게 뺏겼죠. 1등은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중국이 가장 배를 많이 생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한테 이제 발주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좀 많이 만들고 군함 측면, 좀 어려운 선박, 컨테이너 선박, 대형 선박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계 1등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오션이라는
삼성전자라든지 HD 현대중공업은 군함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군함 수주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수주를 받았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노후화된 선박이 교체 사이클에 있어서 조선주의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군함에 대한 수주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지금 네. 그리고 이 수주가 그러니까 유지 보수 측면에서 수주의 비중이 더 커요. 근데 신규 수주도 서서히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계속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최근같이 이제 반도체에 어떤 그 너무 투자자들의 어떤 눈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반도체 다음에 실적이 좋은 쪽이라고 본다라면은 조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뭐 이제 기계 이런 쪽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약간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단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한 30년 동안 300척 이상의 신규 함정을 발주하는 계획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주에도 우리가 상당 부분 수주를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조선주인데 이제 남은 11월 증시 좀 일정을 살짝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 관련 이야기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또 이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9월 PPI가 11월 25일에 발표 예정이다. 이것까지 좀 같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전략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내일부터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목요일에 이제 뭐 이제 지표 나오고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고용 지표 나오고 금요일날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또 나옵니다. 미시간대에서. 네. 그래서 주후로 가면 이제 금리에 결정하는 부분 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좀 글로벌 쪽에서 IB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의 내년의 가이던스를 내가 봤는데 우리 보고서에서는 이거를 내년 실적 올릴 건지 아니면 중립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는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전망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어난 불안한 감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새로운 어떤 역할 부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있고 올해 어떤 그 이제 수익률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를 더 늘릴 수 있는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저점 기대도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이제 주 후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